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자, 어제 원유재고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각 종목군들 간의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간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 함께 공유 도와드리는 신세계 프로그램을 지금 바로 서울구제TV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면서 또는 시장 분석을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세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지표 발표와 발언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도 종목들 간에 좀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함께 짚어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에 오셨고 오늘 다시 돌아오신 분이죠. 송준식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뵙고 이번 주는 사실 다음 주 20일, 그 다음 주 이제 10월 FOMC를 앞두고 사실 그렇게 시장 변동성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유럽장 시작할 무렵부터 갑자기 각 상품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잠시 후 또 미국 본장 시작하는데 또 어닝 시즌이죠. 네. 상당히 주목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오늘 시장 변동 되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스페인 쪽에서 이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에 대한 부분을 좀 강경하게 나오는 만큼 유럽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죠.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이겼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똑같은 알파고였지만 스스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 알파고, 기존의 알파고를 이긴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자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올바른 선택과 또 많은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거기에 나아가서 자신의 뭔가 능력이 더 일취월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신다면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마스터님의 전략 도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투자자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출연진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 집중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황금연못 마스터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방송을 오면서, 어제 안 오길 오늘 오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면서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노래죠? 그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가 네, 내게 이런 이유 되지마. 자꾸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게 되는데 네. 이제 그 가사 소절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나는 경제 이 관련 속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최근 시장에 핑계가 굉장히 많았죠. 북한 리스크 때문에 뭐 주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선물이란가 생각하면 뭐 옵션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다 핑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좀 남아있더라고요. 네. 아니, 왜 어제 안 나오길 잘했다. 약간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네. 최근 시장이 사실 재미가 좀 없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매일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시장 안에서 항상 증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커야 되죠. 위로 되든 아래로 맞아요. 되든 간에 변동이 커야 되는데 변동이 너무 죽어 있다. 뭐 우리 보통 이제 국채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언제 하락을 할까 뭐 기우제 지내는 분들도 그럼요. 있었을 테고 이제 네. 그런데 그런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이슈가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국내 시장을 아침마다 9시에 방송을 할 때마다 오늘 시황이 전달을 해드릴 만한 말이 없습니다. 한 4일 정도 도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치라는 것은 매매 심리가 팽팽하다. 위로도 아래로도 팽팽한 그런 투자 심리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뭔가 시장에서는 얘기할 거리를 줘야 되는데 최근 시장이 계속 그런 흐름들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시장에서 약간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충격요법도 있어야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제가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항상 뭐 스케줄을 또 저희가 또 무작위로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마스터님 나올 때는 정말 주요 그렇죠. 이벤트가 있고 네. 주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할 네. 정도로 별 이슈가 없는데도 네. 막 시장이 움직인다거나. 맞아요. 지난번 추석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참 정말 재밌어요.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집중적으로 짜 드릴 텐데요. 먼저 이슈 확인하기 앞서서 속보 내용만 먼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허리케인에도 미국 경제 확장세는 지속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IBM 실적 호조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동시 사상 최고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만 2천 명으로 나왔는데요. 44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지표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로 먼저 의견을 나눠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실적 호조로 미국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현재 시세는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0%가 빠진 가격대고요. 2,55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바로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실적 호조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던 미국채 10년물인데요. 자, 오늘은 현재 이 시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0.22%의 강보합권에서 125-1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저가 매수세 등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유로FX는 그동안 달러 인덱스의 반등으로 인해서 힘을 못 쳤는데, 자, 오늘은요, 1.18665달러에서 반등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12월물로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자, 원유 재고 예상치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라크 분쟁 이슈의 상승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자,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1.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방송 시작 전과 후 정말 상당한 종목들 간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지금 시세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3대 지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49.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다운 의견인데요. 윤일 캐스터 어떤 의견이죠? 중립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뉴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외신 뉴스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그 기록하고 있는 숫자가 It's the S&P's 47th record this yea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7번째로 최고의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수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핑계를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s investors brace for a pullback from record level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Wall Street also tried to shake off negative sentiment coming from European political spac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 기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도비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기업 실적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기업 실적과 함께 지표도 좀 많이 참고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지표와 기업의 실적이 이런 자리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는 추후에 이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개장 좀 엄청나게 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버라이즌, 나이키, 어맥스, 이베이, 어도비 등등 앞서서 외신 뉴스 통해서 확인을 하셨죠. 이렇게 지수, 본장에 대해서는 지수는 계속 가는데 지수 선물을 현재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다운을 드셨죠? 네. 일단은 오늘 한 4시 무렵이죠. 유럽장 시작할 무렵부터 사실 증시가 조금 저는 처음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조금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중국 시장이 마감 무렵에 사실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장에 이슈가 있었나라는 거를 좀 찾았는데 아무래도 유럽장이 조금 하방을 좀 주도를 한 것 같고 저는 약간 어닝 시즌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조금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계속 지수가 올라오면서 사실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고 그에 상응하는 사실 실적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앞으로 사실 어닝 시즌에 이제 저쪽 이제 기업들이 다 그 기대치를 채워줄 것인가, 충족해 줄 것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 라는 이슈보다는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월 내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냥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그 내용이 구체화돼서 과연 하원, 상원 통과돼서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 법인세 인하가 과연 진짜 다들 동의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정부의 상당 부분 이제 세제 개편안에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정책들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금 의견이 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기울임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락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문유신 미국 재무장관이 세제 법안 좌절 시 증시 급락, 의회에 압박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 같은 의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제 법안에 대해서 워낙 기대감들로만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좌절 시에는 정말 이런 영향도 생각을 해볼 수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네. 이주열 총재 매파적인 발언이죠. 매파적인 발언을 네네. 좀 했죠. 11월, 12월 금리 인상 한번 할 수 있다. 정상화로 네. 다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서 지수도 사실 마지막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모습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막판에 장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이주열 총재가 뭐 기준금리는 1.25%를 동결은 했지만 그 발언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시사하는 발언이었고 이게 또 전 세계적인 뭐 기조이기도 하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락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도 본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선물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장기적인 기조는 여전히 상승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떻게 빠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음봉으로 이어가는 이 흐름 마무리까지 이어갈 것을 생각을 해서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역시나 다운 의견 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인 의견 들어볼까요? 뭐 우리 글로벌 증시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났다라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점이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해서 네. 그 뒤 화면에 다우 그래프를 올려놨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다 왔구나. 우리 보통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올라서 나 때문에 내가 네. 대통령 돼서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거를 가진 선수들은 오히려 이제 거의 정점이 왔구나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 이제 뭐 미국도 똑같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파티가 끝날 무렵에는 개인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게 지금 자체가 뭐 고점이다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는 제가 예전에부터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는 고소의 전략이라는 거가 있다. 고소의 전략? 예. 고용이 좋으면 말 그대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늘어나면 해외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고용이 좋아졌다라는 걸로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은 항상 상승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하고 오늘 이제 이유 없이 왜 빠지지? 다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빠지지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매물을 내놨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강한 이익을 좀 실현하고 있었다. 이런 걸 봐서 물론 오늘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본장 출발을 가까워오고 한 절반 정도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이 올라오는 거가 오히려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나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2553.20, 그러니까 이 53 정도만 와도 그 정도에서는 이제 매도를 좀 해봐도, S&P 기준이죠, 저는. 네. 매도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뭐 초반엔 좀 하락을 했고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553포인트에서의 매도 올라올 시의 매도 관점이잖아요. 네, 그런 전략을 또 S&P 안에서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증시가 올랐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투자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은 그때가 정말 팔시점이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자, 그 의견과 함께 또 일맥상통한 기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입니다. 다우지수의 본장 말고요. 다우 선물은 이베이와 애플 등 이런 실적 하락에 100포인트가 넘게 내렸다라는 속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S&P 500 지수에 대한 의견,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최근에 뭐 위험 자산으로 선호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채 10년물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125-1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의 하락폭을 거의 뭐 동일하게 만회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0.2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까요? 네, 오늘 특별히 국신이신 옆에 황금연모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또 들었네요. 자,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채는 무엇보다도 황금영문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네. 사실 요즘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네. 이 국채라는 네. 그 모든 상품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바라는 뷰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그냥 시장을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어디까지 가면은 국채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어느 선에서는 이제 상방을 좀 바라봤었는데 오히려 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재료 발표가 나오면서 한번 강한 상승이 또 한 번 하락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서 한 125는 우리 이제 금리 기준으로 본다면 한 2.34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 2.34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항상 저항에 가서 부딪히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뭐 소수점까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부딪히는 자리고 일정하게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상승이다라는 것보다는 바닥을 막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오늘 S&P와 국채의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래요. 왜냐면 오늘 나오시자마자 어제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고 또 S&P 지수 역시나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가 오늘 좀 약보하고는 크게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뭐 저도 사실 어제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25-00 지금 12월물 기준으로 이 자리를 다시 깨고 만약 내려온다면 네. 전저점이 지금 12월물 기준으로는 124-22.5인데 전저점은 쉽게 무너지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 주 ECB가 있고 그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네. 이제 긴축의 계절이 드디어 오긴 왔잖아요. 뭐 일단 뭐 뉴스상 그리고 지표들도 그렇게 지금 나쁘게 나오고 있지가 않고 네. 계속 그들 의견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가 뚫린다면은 매수를 준비하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올라오는 힘을 보고 좀 뷰를 좀 바꿨습니다. 아, 역시 다 왔구나. 예, 매수가 유효하겠구나.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ECB 정도만 드라기 총재가 어떤 멘트를 할지 9월 달에 긴축 얘기를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네. 한번 좀 피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조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한다면 아무튼 한 중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충분히 좀 자리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매수를 들게 됐습니다. 덫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덫일까요? 대부분 이제 우리 송 차장님 같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올라오면 밑에를 봤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안 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오늘 저랑 이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랬어요. 차라리 오르는 거 보고 탄력 붙는 거 보고 따라 붙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막 최저점에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다. 이 덫이라는 것은 자꾸 밑에 가격을 봐서 아마 못 사게 되는데 정말 지금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또 생각한 대로 보이게 된다고 더 빠질 거야. 이제 나는 또 빠지면은 살 거야. 약간 이런 그렇죠. 의견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가격을 잘 못 보죠. 그리고 네. 9월 27일부터 계속 만들어왔던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125-00에서 네. 한 20 사이가 박스 구간인데 이번에는 만약 20을 다시 가게 된다면 거기서 매도를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또 확인을 마스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고 또 따라 들어가는 그런 아무튼 조금 매매 패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업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어제 흐름을 보고 좀 결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거였어요. 125-00이었거든요, 저도. 근데 어제
주가를 보니까 125-01이더라고요. 그 전날에만 해도 아래 꼬리가 되게 길게 달렸기 때문에 어제 가격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지지가 되는 거 보고 그리고 오늘장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상승 쪽으로 돌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도 업의 의견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윤희락 캐스터 의견 들어봐야 할 텐데요. 뉴스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외신 쪽에서도 이 국채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US Treasury higher as investor turn attention to data auction new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채 관련된 지표와 또 옥션 이렇게 옥션 이번에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월물 교체에 따른 옥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일단 이 두 가지에서 찾고 있고 사실은 이거 외에도 연준의 새로운 의장 관련해서 제롬 파월하고 뭐 케빈 워시 그러니까 조금 더 매파적인 인사가 이제 선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지금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으면서 US Treasury 그러니까 10년물이 다시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at the moment the majors are consolidat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아무래도 국채가 회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 이제 바닥이 어디냐, 이제 돌려 세울 자리는 어디냐, 뭐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외신 쪽의 의견 그리고 마스터님과 해설위원 많은 분들의 의견에 있어서는 이제 좀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만큼요, 이 전략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26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 시세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 보시죠. 자, S&P 500은요, 2,550.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는 1.187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51.49달러,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S&P 500과 나스닥 모두 양지수 선물 쪽입니다. 네,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더 큰데요. 6,082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탄력이 있을 때는 더욱더 상승하는 나스닥이고 또 하락할 때도 더욱더 그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나스닥 현재 차트와 호가창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6,062포인트, 82포인트네요. 8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현재 시세 살펴봤고요.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오늘 유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슈로 뽑힌 내용은 저가 매수세 등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앞서서 시세 살펴봤듯이 현재 흐름도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1.18을 회복을 했고 이후 0.41%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의견 통일이 정말 잘 되네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의견 좀 자유롭게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락 캐스터, 먼저 뉴스 들어볼까요? 네, 유로는 Euro at one week high에서 Catalonia crisis failed to deter bull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속됐던 그 카탈로니아 관련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미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더 이상은 어떤 이슈를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한 재료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investors that single currency could run into some resistance around 1.1880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상방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1.1880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the dollar turned lower after hitting its highs in about 2 weeks against the ye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러가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유로의 상방에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놀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investing.com에 따르면 the euro was surprisingly resilient during Thursday's trading session despite reports of Spain proceeding with
suspending Catalonia's political autonomy on Saturda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북한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발생했던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돼서 사실 investing.com 같은 경우에도 유로는 오늘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고민을 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유로는 굉장히 놀랍게도 오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 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측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릴게요. 스페인 카탈루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자치권 몰수대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제목이 뽑혔는데 일단 뭐 토요일에 155조를 발동을 하면은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주말 사이 유로존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월요일장에 또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참 영향이 많이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카탈루냐 이슈나 뭐 사실 이쪽 그런 브렉시트 관련 남은 조금 여진보다는 다음 주 목요일 ECB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때 독일 지표들이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진짜 드라기 총재가 또 피해갈 수 없다. 뭐 양치기 드라기, 마리오 드라기 뭐 이런 뭐 여러 좀 별명들이 있고 항상 기자회견에서 나름 그래도 중앙은행 총재 중에 최근 중앙은행 총재 중에 그래도 좀 변수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하는 드라기 총재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긴축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꺼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카탈루냐 같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 카탈루냐 소식을 볼 때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상당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스페인이란 나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던 맞아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분쟁에 대한 해소를 민족 간의 분쟁에 대한 해소가 이렇게 좀 유연하죠. 유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재료보다는 사실 유로 같은 경우는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뭐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상방으로 저는 한 1.2 정도까지를 우선 보고 있는데 눌리면 담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유로는 미니 유로나 마이크로 유로가 또 상품이 있죠. 이런 상품들을 분할해서 또 밑에서 저가 매수로 좀 담아가기에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 뭐 카탈루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스페인 정부가 잘 컨트롤하고 있고 더 이상 리스크 발생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기 총재의 발언과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 ECB에서는 좀 아쉽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ECB에서는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이제는 꼭 뭔가 결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포인트에 맞춰서 가격이 눌림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로 FX에 대한 전반적인 매매 현명한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 역시 업을 들었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러 대비해서 뭐 갖가지 재료들이 이제 좀 소멸이 됐고 이제 유로에 대해서는 반등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카탈루냐 정부에 대해서는 워낙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다른 변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점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는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유로 FX 전략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역시나 업의 의견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사실 뭐 유로 FX 거래를 하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머리에 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하고 유로 FX 차트 딱 두 가지만 펴놓으면 서로 상반되죠. 답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는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올렸다 밑으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반면에 유로 FX 같은 경우는 뚫고 올라가는 서로 상반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트레이더의 입장들이 막 길게 가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실전에서는 얼마나 하냐인데 사실 어제 제가 이걸 거래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에 중앙은행 연설이 있었죠. 그때 무렵에 살짝 좀 뺐습니다. 빼고 나서 들어 올리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막 호가 변동이 거의 뭐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적당한 가격에 넣어놓고 그냥 걸어놓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청산이 됐던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매수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변동이 굉장히 컸었을 때는 개인들이 거의 수익을 못 보게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유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익을 줬다라는 얘기는 개인들이 지금 여기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실전을 늘 하다 보니까 아마 국지에도 지금 개인 별로 없을 겁니다. S&P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유로 FX에도 그럴 거라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상승할 자리가 좀 있겠구나.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앞에 전저점을 가듯이 유로 FX는 앞에 고점을 갈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실전 매매를 통한 팁을 또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달러 인덱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반등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또 이렇게 연관돼서 유로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실전 매매로 이런 트레이더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모두 3대 지수 모두 좀 포인트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은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5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이키 주가의 경우는 개장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매수 여부를 중립으로,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7%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도 아이폰 8의 부진한 주문량 때문에 개장 전 1.6% 역시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뉴스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물 쪽에서도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양 지수 상황도 함께 보여드렸네요. 자, 지금 뭐 S&P 500 지수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2.50포인트 하락폭을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더 빠지네요. 6079.50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좀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개장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36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죠. 마지막 이슈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된 크루드 오일입니다. 저는 이 멘트를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고 발표가 된 당일날보다는 그 다음날에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라는 이런 멘트인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현재 51.5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28%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저희 지금 12월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제 크루드 오일은 예상치보다 더 빠졌어요, 재고가.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님 반반이시죠? 네, 중립이시고 다운의 의견을 3명이 통일을 했는데요. 자, 먼저 그렇다면 윤혁 캐스터 재고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외신 쪽에서는 오일 관련돼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Oil prices slip as traders take profits after run-up on geopolitical ten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 오일 관련된 투자자들이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 함께 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global oil demand will pass 100 million barrels per day by 2020, says OPEC. 바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좀 매도 시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if this move attracts enough selling pressure, we could see a move into the 50% level at 51.05. 그러니까 지금 51.05가 깨진다면 50.67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집중을 해왔던 중동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쪽으로 좀 잘 나오는 매매 포인트다라는 시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군요. 자, 크루드 오일 오늘 많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일단 재고 발표는요. 전주 대비해서 57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수치입니다. 시장 전망치인 400만 배럴 가량 감소를 웃돌았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예상은 400만 배럴이었고요. 나온 가격대는 570만 배럴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지표로 본다면은 이거는 재고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올라야 하잖아요. 네. 근데 크루드 오일 어제 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제 종가가 52.25달러 그리고 오늘은 52달러를 깨면서 51달러 중반까지 좀 빠르게 밀렸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 네,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네. 사실 해외 선물 거래를 네. 갬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네. 오늘 같은 날은 크루드 오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면 다른 상품들의 다른 상품들의 변동성이 워낙 좋고 사실 안전자산 쪽 이제 쏠림과 저희가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사실 파생인들이 네. 지수 매도. 예. 쇼장에 지금 기운이 뭐 지금 감돌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오늘도 보시면은 5시 기점으로 확 쏟아졌죠. 네. 51.90에서 40까지 뭐 한 70틱 정도를 90에서 20까지 쏟아졌는데 이게 사실 아랍 쪽 이제 장이 이제 오픈이 시작되면서 그쪽 이제 트레이더들이 일어나는 시간대예요. 거래를 싱가포르 거래소나 아니면 영국 런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이때 사실 이쪽 중동 쪽 트레이더들이 움직이기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난해해져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재고 발표 때도 중요하지만 유럽장 시작할 무렵 4시에서 5시 무렵 크루드 오일 변동성도 상당히 좀 그때 크게 생길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날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다른 상품들이 뭐 지금 오늘 채권도 신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밀리죠, 지금. 네. 이런 뭐 재밌는 사실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유럽장 시작하는 4, 5시에 크루드 오일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미리서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또 재고 발표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해서도 괜찮은 정보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GDP에 대한 또 우려를 또 중국 경제장관이 또 했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여러 조금 해결하지 못할 난제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중국 쪽 수요에 대한 뭐 악화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자산 폭락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증시가 불확실성을 제일 피해가는데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그래서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자, 홍콩 증시도 1.92%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정책 우려와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원인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크루드 오일 역시나 오늘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해설위원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 역시나 저는 크루드 오일 하락은 들었지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양한 의견 안에서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 안에서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이제 좀 조금 더 51달러까지 눌리면 매수 감히 또 말을 못하겠어서요.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 넘게 빠지는 이 기조 안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의견에서 다운의 의견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마스터님 의견 너무 듣고 싶어요, 마스터님. 네. 크루드 오일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그 상승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너무 뜨문뜨문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내려올 때 50.50까지는 좀 내려오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었습니다. 또 50
100불을 살짝 이탈을 하고 다시 또 강하게 갔죠. 맞아요. 그러면 이 50.50 이 구간대가 10월 13일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 이 구간까지는 저는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불을 깨지면 49불대로 갈 거야가 아니라 50.50을 깨면 결국은 50불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인데요.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추세 종목이 아니라 박스권 종목이죠. 일정하게 그 박스를 만들고 움직이고 있어서 네. 사실 52불을 넘어가면 네. 이거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52불대에서 감산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어저께 이제 원유 재고 감산이 감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주간장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면 크루드 오일도 여전히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크루드 오일 가격대는 쉐일 오일과도 또 결부되어 있고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도 많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마스터님의 뭐 이렇게 나오셨을 때 해주신 의견, 네. 사실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이제 S&P를 네, 먼저 네,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네. S&P를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물론 뭐 이거를 보고 거래를 하진 않으셨겠지만 수치를 얘기해 드리거든요. 네. 매도이지만 2553을 뭐 2553.20 그러다 2553에서는 매도를 해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 대비 우리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 동안이 굉장히 네. 짧은데 맞아요. 거기를 갔다가 지금 크게 빠지면서 2550도 깨고 내려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난히 오일만 봐요. 근데 현재의 시장이 중국에서도 자산 폭락 경고 가능성, 또 미국도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은 뭐 주식이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크루드 오일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지수죠. 우리 오늘 그렇죠. 삼성전자가 3% 빠지니까 종합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시장의 어떤 변곡점에서는 큰 종목 안전자산으로 따진다면 국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위험자산으로 따진다면 S&P 지수 정도 가장 거래가 많은 종목, 나스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시장의 어떤 중심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꼼꼼하게 시장 읽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맞습니다.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론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뭐 우리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안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까지 해드렸고요. 참고로 나스닥 뭐 대부분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뭐 시세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 더욱더 하락폭이 깊어집니다. 앞서서 황금영호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대 올라올 시에 매도에 대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2550선까지 깨졌어요. 2549.2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42% 하락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더 빠졌네요. 6,06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066.50포인트까지 거의 이 정도면 이제 1%가 가깝게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 0.87%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볼까요? 자, 유로 FX는요, 상승으로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1.1882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는요, 1289.1달러이고요. 앞서 두 번째 이슈로 알아본 국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는 125-1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수가 나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우려 섞인 기사도 나오고 또 흐름도 함께 이어간다면은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 말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의 악화인 거잖아요. 다들 뭐 개인들이나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 선물 한 달 내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나스닥 잠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나스닥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S&P 500만 좀 확인을 했는데 나스닥 네. 쏠림이 더 크죠. 예, 네네. 그게 거래가 많지 예. 않기 때문에 네. 빠지면 굉장히 폭이 진폭이 크죠. 그렇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소폭의 거래로 인해서도 크게 빠질 수도 있고 네네.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절주 같은 경우 유통량이 그쵸. 거래 유통량이 많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네. 마스터님 초반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게 네. 지금 모두들 이제 파생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어제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시장 상황을 보자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 비중이 예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글로벌 ETF, 패시브 ETF 쪽 자금들이 결국에는 개인 수요인 거거든요. 그쪽 수요들이 ETF 물량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면서 사실 한 지수로 따지면 한 2,480선, 50선부터 지금 한 직전 고점까지는 거의 이런 유동성을 이쪽 ETF 쪽 유동성으로 지금 시장이 끌고 온 네. 건데, 계속 시장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죠. 2002년 때 IT 버블 이전과 너무 유사한 모습이다, 패턴이다. 예, 그리고 반도체 네네. 주식, 그리고 IT 주들 버블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이오주들 또 버블이 일어나고, 패턴들이 너무 비슷하다, 흡사하다. 네. 왜냐면 그때 트레이딩을 한참 하셨던 분들, 네. 아직까지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네. 클럽에 계시는 그런 전문 트레이더 분들은.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네. 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었네요. 1.1%를 네. 넘었습니다.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게 S&P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었던 2553 대비 지금 2547이면 대략 한 40틱 이상의 40틱. 변동이거든요. 네네. 40틱이면 한 계약당 15,000원이에요. 네. 13,000원 정도 되죠. 네네. 13,000원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증시격언에 매도는 빠르게 순간이에요. 매도는 모든 이가 다 태우게 되면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전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도를 다 태우고 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은 못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낮은 가격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될 수 정말 있다. 시장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그렇죠. 아니었나 싶어요. 네. 지금. 이거는 월가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인가 밖에 안 났었거든요. 예, 적네요. 나머지 네. 97%가 그냥 큰 조정 없이 무난하게 끝날 것이다, 올해. 그런데 오늘 이러고 또 내일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만약 시점으로 조금 조정의 깊이가 좀 깊어진다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러니까 네. 진짜 시장 심리를 여기고 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한국 볼 수 있습니다. 증시가 네. 오늘 답을 먼저 준 겁니다. 먼저 선 먼저 반영돼. 줬죠. 종가가 거의 선행지수였어요. 저가로 끝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재밌어요. 네. 우리 시장과 또 해외 선물. 지금 시각에서 이제 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이런 시장들을 비교를 하면서 투자 전략과 전반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에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욱더 심도 있고 중점적인, 황금리모 마스터님이 꾸려주시는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